커프스 단추 하나가 그날의 진실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다. 기억은 흐려지고 증거는 너무 작았다. 하지만 제인의 마음은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그 단추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진실을 베어낼 칼날이었다. 제인은 감식 결과를 손에 쥐고 있었다. 커프스 단추엔 흐릿한 혈흔과 피부 조직이 남아 있었고 DNA 결과는 명확했다. 제인은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읊조렸다. 이게 도희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단추를 손에 쥐자 기이할 정도로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찔렀다. 만약 이게 기찬 씨 셔츠에서 떨어진 거라면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 설마 황기찬이 엄마한테 범행을 덮어씌운 거라면? 답을 알고 싶은 마음과 차마 알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뒤엉켰다. 제인은 결국 엄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날 회사 근처에서 운전하신 적 있어요? 도희 씨를 정말 치신 거예요? 최자영은 허공을 바라보다가 멍한 눈으로 대답했다. 도희? 그게 누구니? 내가 누구를 쳤다는 거야? 그 짧은 말에 제인은 머리를 맞은 듯 멈췄다. 엄마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엄마가 이상해졌어. 기억이 흐트러지고 있어. 제인은 곧바로 도윤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최근 기억은 유지되고 있지만 스트레스 상황이나 과거 사건에 대한 인식은 흐릴 수 있습니다. 제인은 입을 닫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도 저는 엄마가 죄가 없기를 바랐어요.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 말에 제인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중얼거렸다. 엄마가 잊기 전에 진실은 꼭 밝혀낼게요. 그녀의 눈엔 더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그 단추는 시작일 뿐.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진실을 쫓기엔 단추 하나는 너무 작았고 진실은 너무나 무거웠다. 제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은 증거보다 약하니까요. 단추 하나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승산은 있어요. 그 말에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책상에 놓인 감식 보고서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 커프스 황기찬 셔츠 거라는 거 확실해요? 제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확실해요. 제가 직접 생일 선물로 사준 셔츠예요. 브랜드도 확실하고 그 라인에서만 쓰는 커프스였어요. 그리고 그날 분명히 커프스 하나가 없었죠. 기억나요? 단추가 하나 빠졌길래 제가 단추가 어디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이 단추였던 거예요. 도윤은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다. 그럼 이 단추 그냥 흔드는 용도가 아니라 확신을 심어주는 무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제인은 이 단추가 담긴 비닐봉투를 쳐다봤다. 이 셔츠를 하나 더 사서 커프스만 올려놓을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면 황기찬 강세리는 이 증거까지 없애기에 분명해요. 그 단추 하나가 그날의 밤을, 그들의 죄책감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건 신문보다 더 강한 자백이 될 거예요. 알 수 없는 공포. 그것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없죠. 황기찬은 겉으론 침착할 수 있어도 저 단추를 보는 순간 그날 밤 사건으로 안절부절 못할 거예요. 다음 날 황기찬의 책상 위.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 누군가 조용히 올려놓고 간 작은 봉투 하나. 기찬은 잠시 그 앞에 멈춰선다. 봉투를 짚는 손끝이 떨렸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투명한 증거 봉투 보란 듯 담긴 단 하나의 커프스 단추. 그 단추를 보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건 과거의 기억이었다. 도로 한가운데 피범벅이 된 김도희가 숨을 헐떡이며 손을 뻗던 그 순간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도희의 손이 자신의 손목을 움켜잡던 그 끔찍한 감각. 그리고 빠져나간 커프스 하나. 기찬은 입술을 깨물며 단추를 내려다봤다. 설마 누가 그걸 본 거야? 아니, 가능해? 그날 세리랑 둘밖에 없었잖아. 혼란에 빠진 그는 강세리를 당장 불렀다. 잠시 후 세리가 회장실로 들어섰다. 기찬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 앞에 단추가 담긴 증거 봉투를 내밀었다. 세리는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기찬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날 김도희가 쓰러졌던 그 자리. 김도희가 마지막으로 내 손목을 잡았어. 그리고 그 순간 이 커프스가 빠졌지. 세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기찬 씨 설마?
우리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던 거야? 세리는 불쾌하다는 듯 손등으로 팔을 문질렀다. 기찬 씨, 이런 건 지금이라도 버려요. 괜히 끄집어내면 더 복잡해져요. 기찬은 눈빛을 좁히며 말했다. 세리, 너야말로 뭔가 아는 거 아니야? 혹시 이 단추도 너가 보낸 거 아니야? 세리는 당황한 듯 머리를 저었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도 지금 처음 봤어. 기찬 씨, 만약에 김도윤 선생이 이걸 보냈다면? 현재 김도윤 선생도 기찬 씨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잖아. 김도의 가방에 들어있던 걸 누가 찾았을 수도 있고 그걸 이제 꺼낸 거라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지는 거야. 기찬은 단추를 든 채 고개를 떨궜다. 그날 우리 둘밖에 없었어. 그걸 아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거야. 세리는 조용히 숨을 삼키며 시선을 맞췄다. 기찬 씨, 이제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생존이야. 우리 둘이 입만 다물면 되는 일이야. 이미 최자영이 범인이라고 종료된 사건이야. 기억해요. 난 당신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당신도 이제 날 버릴 수 없잖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기찬의 손등 위에 올려놓았다. 기찬 씨, 우린 같은 배에 탔어요. 이 배가 침몰하면 둘 다 가라앉는 거예요. 기찬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맞다. 이제 우리는 공범이다. 회장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단추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조용히 조여오고 있었다. 그때 좁은 사무실 안. 도윤, 제인, 그리고 도윤의 삼촌 정성호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테이블 아래에는 작은 도청 수신기. 제인이 도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회장실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했었었다. 기계 안에선 조용히 울리는 두 남녀의 속삭임, 황기찬과 강세리의 대화가 여과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윤이 조용히 녹음기의 볼륨을 높였다. 스피커에선 도청되고 있는 세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찬 씨, 우린 같은 배에 탔어요. 이 배가 침몰하면 둘 다 가라앉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흐르고 정성호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다 들켰네. 도윤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강세리, 황기찬 둘 다 진실을 숨기려고 입을 맞췄어. 지금까지 자신들만 안 들킨 줄 알았겠지. 제인은 말없이 녹음기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러다 조심스레 속삭이듯 말했다. 그날 엄마는 도희 씨를 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도희 씨를 죽게 만든 건 쓰러진 도희 씨를 외면한 저 사람들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백한 2차 가해야. 그리고 방금 세리가 말했잖아. 같은 배에 탔다. 그 말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야. 죄의식, 두려움, 그게 증거야. 정성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밀어붙여야 해. 이걸로 검찰의 압수수색 명분은 충분해. 황기찬과 강세리, 그들이 도희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지. 제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에 든 녹음기를 꽉 쥐며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이에요. 진실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도윤이는 제인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우린 끝까지 함께 가요.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정성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이제 다음 수는 우리가 쥔다. 그때 도청기 속 마지막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기찬의 도청 음성.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입만 다물면 돼. 우린 공범이니까. 정적 끝에 제인이 말했다. 그래 황기찬. 이제 그 말이 당신의 족쇄가 될 거야. 제인은 기찬과 세리에게 어떻게 맞설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화도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불러와요. 감사합니다.